이 책 이름이 역행자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인생의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서 불필요한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교육과 본능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가장 쉬운 예로 대규모 강의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는 궁금한 게 있음에도 나서서 질문을 하지 않죠. 우리는 괜히 나서면 손해본다는 교육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발표를 기피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에서는 저자가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본인의 성공에 필요했던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저자가 책을 통해서 성장했고 실패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역행자가 되기 위한 7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자의식 해체입니다. 쉽게 자기 객관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흔한 예로 쟤는 나보다 못난데 성공했어. 혹은 나는 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같은 쓸데없는 자기 비하나 자의식 과잉 같은 부분들을 없애고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체성 변화라는 게 어떤 극단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이 책에서는 환경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와 열정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그냥 선언해 버리던가 아니면 돈을 쓰는 거죠. 내가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하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을 기피하죠. 왜? 맹수가 어슬렁거리던 시기에는 도전과 변화가 생명과 직결되던 문제였으니까요. 그때와 비교해서 비록 DNA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의 환경은 그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어떤 유튜브를 하다가 놀림감이 돼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다 실패해도 인생이 망하지 않죠. 오히려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도태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유전자 오작동으로 발생되는 그런 오류들을 인지하고 도전하고 변화하라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뇌 자동화입니다. 이 뇌의 가소성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된 사실이죠. 한마디로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거죠. 저자 같은 경우는 2이 전략을 제안합니다.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책 읽기나 글 쓰기에 할애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뇌가 점점 성장해서 점점 똑똑해진다라는 거죠. 여담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욕이 절로 나온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행자의 지식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기계발서들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버가 될 것, 그리고 성공 확률이 51%가 넘는다면 계속해서 시도할 것.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길게 본다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고 각각의 선택지들마다 51%가 넘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계속하면 길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51%가 넘는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단순하죠. 타인에게 원하는 가치를 주면 됩니다. 타인을 편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에 마케팅을 씌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운동을 3달밖에 안 했어도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초고수인 거죠. 그럼 마케팅은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 책을 10권 읽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역행자의 쳇바퀴입니다. 이 역행자 7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패는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 실패가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고 몇 가지 크게 얻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이란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저자의 기반이 된 사업은 이별 제외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별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상담인 거죠. 솔직히 이런 사업이 있으리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너무 제한된 주변 환경 속에서 나만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의 중요성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역량이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도 그렇지만 타겟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역량만큼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왕초보한테는 초보가 또 고수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주로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니까 자기계발서의 측면에서 이 책을 보면 자기계발 전략에 관한 굉장히 새로운 지식이라던가 혹은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가 실행하고 목표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험이 굉장히 생생하게 녹아들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반쯤 읽다가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죠. 이전에도 이제 말한 적이 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책은 뭐다? 그건 바로 나를 움직이는 책이죠.